자기 돈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약자가 되고 속이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꼼수에 계속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결국 아는 게 힘이죠.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공매화재입니다. 전월세를 계약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화근을 미리 예방하셔야 합니다. 공매로 싼값의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수익 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이는 문의들이 바로 이 보증금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몇 천만 원 하는 보증금을 일부나 아니면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개인적으로 몇 시간씩 통화하면서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돈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약자가 되고 헛된 희망을 품고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속이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꼼수에 계속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결국 아는 게 힘이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무조건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랑 최소한 시세와 근저당의 차액 범위 내에 내 보증금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된다. 두 가지를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입주를 한다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대항력,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면 아주 완벽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법이죠.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정말 더 강력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우선 변제권이라도 일종의 꼼수에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시세 1억 정도 하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신축이고 주변 인프라, 위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이 9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시세 1억인데 9천만 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때 중개사와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고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계약을 자꾸 종용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친형제 사이였습니다. 평소에 왜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 않고 경매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분은 이런 지식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괜찮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공인중개사분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도 법률적으로는 최우선 변제 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이 다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떡밥을 던집니다. 위치나 모든 거에 다 만족했던 이분은 법으로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3천만 원을 보증금을 걸고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흘러서 계약 기간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집주인은 보증금을 어떻게든 돌려줄 테니 집을 좀 먼저 비워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집을 비워줘도 될까요? 그리고 또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이후에 발생될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다른 선순위 물건보다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저당 9천만 원이 있었죠? 1순위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문제를 계약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시세가 1억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럼 차액이 1천만 원 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됐습니다. 서울시내 오피스텔은 80% 이하의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건은 신축 건물이고 위치도 좋다고 하니까 80% 이상으로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그 돈은 다 1순위 근저당권자의 몫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월세 계약자가 끼어들어서 3천만 원이라는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이 법정을 가지고 이 세입자가 3천만 원을 먼저 받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경매 법정에서도 배당표가 그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1순위 근저당권자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근저당권자는 더군다나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그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전담 채권관리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부실 채권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불사하는 팀인 것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악용해서 선순위 물권자인 근저당권자, 즉 금융기관들을 괴롭혀온 전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배당표를 받아 들었을 때 이 채권관리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바로 배당 이의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매 법정에서는 소액 임차인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표를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매 법정을 떠나서 민사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사법정에 넘어갔을 때 동일하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해 줄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임차인이 정말 상식선에 맞는 결정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1억 5천에 9천만 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근데 거기에 내가 3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월세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세가 1억인데 근저당 9천이고 차액이 1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3천만 원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다? 이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세입자가 순수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선악을 떠나서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세입자들이 반전세를 들어가거나 할 때 시세와 근저당 사이에 넉넉한 차액이 있어야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선입니다. 법정에서는 집주인과 짜고 저당권자의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편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법정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조항을 가지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매아재가 생각했을 때 이 소송에서 질 수 있는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피 같은 내 보증금 3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이 70%나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였는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이런 우울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게 만능은 아니다. 그걸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언을 한다 해도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을 해서는 우리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월세 계약을 맺으러 들어갈 때 시세와 1순위 근저당 사이에 갭이 내 보증금을 지불하고도 남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공간이 없는데 내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주질 않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